저희가 증상별로 한번 검사법을 한번 어떤 항목 검사 받으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혈액질환이나 이런 검사를 하는 건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혈액질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성 질환을 볼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인데요.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혈색소하고 마찬가지 빈혈을 같이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백혈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면역 상태를 우리가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일 때는 이유 없이 좀 낮아지는 수치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수치 이상이 되면 세균성 감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내가 지금 당장은 열이 없지만 좀 피로감도 있고 몸도 좀 으슬으슬한 것 같고 몸살기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백혈구 수치와 함께 뒤에 또 설명드린 감염 관련 그런 검사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혈소판수라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나 조금 상처가 났는데 내가 지혈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실 때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수치인데, 그 외에는 백혈구의 모양이 옆으로 길고 길쭉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런 산소 포화도가 높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약간의 이제 부수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메인 지표가 정상일 때에는 나머지 지표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와 어려운 숫자가 나와서 네, 이걸 검사 소견표라고 하나요? 결과지를 받아보고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고민이 될 때 이제 해석을 이제 선생님들 찾아가서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근데 받는 환자분들이 많으신가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검진하시고 결과지만 이제 우편으로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막상 보시고는 좀 어려우니까 다시 이제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결과를 확인하실 때는 과거의 검사 결과가 있다면, 만약 한 기관에서 여러 번 받으셨다면 아마 한 파일에 항목들을 과거 파일 검사 결과지도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한번 보셔서 검사가 전체적으로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번에만 조금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또 이것을 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아마 주의 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요한 내용은 맨 앞장에 이제 요약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이제 빈혈 증상 있으신 분들 한번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에서 마찬가지로 빈혈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이 역시 저희가 이제 빈혈하면은 다양한 빈혈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흔한 거는 결핍성 빈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분하고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외에 혈색소의 모양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혈청철을 측정하기도 하고 철의 포화율, 총 결합능 여러 가지를 측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철분이 부족하지 않다면 우리가 골수에서 만들어낼 때 적혈구에 철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분 결핍성 빈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지만, 그 외에 젊은 여성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영양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빈혈 검사에는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빈혈 말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지질대사나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해볼 텐데요. 이건 어떤 대상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혈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지표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대사성, 그러면은 저희가 혈관에 예를 들면 관상동맥 질환이나 동맥경화증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도 있고, 심장의 기능이라든지 심장의 실제적으로 어떤 심근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CPK, CK라고 이야기하는 효소 수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총콜레스테롤,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을 나타낼 때는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 네 가지를 다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여성에서는 이제 50 이상, 남성에서는 40 이상 높을 때 오히려는 좋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겠고요.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하고 제일 관련 있는 거 사실은 이제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지금 이제 130 정도까지는 정상 범위 보실 수 있고요. 흡연력이나 아니면 다른 질환에 따라서는 160, 190인 경우에는 이제 약물 복용이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계 범위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음식 관리도 기름진 거 좀 적게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검진을 받아보셔서 좀 더 정확하게 검사 수치를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당뇨나 이제 신장 기능 검사에 많이 관심 있으실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복 혈당을 측정하는 거는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공복 혈당은 이제 전날 뭘 드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영향을 받는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당뇨로 확진하기도 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6.5라는 수치가 넘으면 정말 이제 당뇨 약이 필요하신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전이라면 이것은 이제 식사량은 크게 상관없이 한 3개월 동안 어떻게 관리하셨는지를 또 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또 중요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장 기능 같은 경우는 요소질소 검사나 아니면 크레아티닌 검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혈액에서 검사를 하고 그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기능이 저하가 됐는지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신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고 평소에 드시는 약물, 그러니까 저희가 신기능이 특별히 나쁜 그런 위험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상 수치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번 여쭤보면 간혹 두통 때문이나 아니면 이렇게 쉽게 이제 뭐 에드빌이나 아스피린 또 타이레놀 이렇게 약물을 진통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진통제 같은 경우가 신장 기능 저하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기능이 약간 경계 범위신데 나는 평소에 두통이 좀 자주 온다. 그래서 약을 꼭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진 받으실 때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간 기능 검사에 대한 얘기 한번 더 이어가겠습니다. 대상 질환으로는 간 기능 검사를 받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간 기능 검사는 혈액으로 검사를 하시게 되면 간 기능은 그때그때 따라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영양이나 아니면 대사적으로 황달이라든지 다른 간 담독에서 효소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총 단백 같은 경우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을 다 이야기를 하고요. 탈수 상황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영양 상태가 어떤지를 저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빌리루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황달기, 예를 들면 나는 좀 피곤하면 얼굴이 누리끼리해지는 것 같고 눈동자도 약간 노랗게 되는 것 같은 거를 남들이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 빌리루빈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노랗게 되신다고 해서 질병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체질적으로도 좀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약물 대사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AFP는 이제 간으로 볼 수 있는 종양 표시자 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아까 총단백이라고 하는 걸 보고 질문을 주신 건지 진희님은 질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간이 나쁜 건가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이제 네. 질문 주셨네요. 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충하는 단백질 시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간에서의 역할은 단백질을 잘 우리가 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하면 이제 저장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간이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의 영양 대사가 다 올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의 건강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단백질과 간 건강이 이제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얘기하시는 중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여성분도 그렇고 좀 네. 많이 들었는데 이분들을 위한 검사가 또 있다면서요? 네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 여성에서 호발하고 또한 30, 40대, 50대 여성에서 많습니다.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붓는다거나 또 수면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갑상선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요. 갑상선 기능, 갑상선 호르몬 검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부갑상선은 갑상선 뒤에 있는, 이제 갑상선은 목에 있는 구조고 부갑상선은 이제 갑상선에 붙어서 뒤쪽에 있는 부갑상선인데요. 기본적으로 칼슘이나 우리 몸의 뼈의 대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이 갑상선과 부갑상선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들을 검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루마티스 그런 뭐 관절염이라든지 아마 루마티즘 이런 네네. 걸 앓고 계신 분들도 해당하는 검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류마티스는 우리가 보통 염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류마티스에 대한 염증 검사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근골격계 관련해서 칼슘인 앞서 말씀드렸고, 류마티스 인자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질병이 있을 위험 요인을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류마티스를 확진하는 검사가 이 CRP라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이제 염증 지표라고 해서 우리가 관절에 염증이 있을 때 올라가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95% 이상의 전 국민이 부족하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골격계 관련해서 비타민 D 검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거하고 감염증 검사라고 하는 게 좀 다른가요? 네. 감염증은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의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때에 여러 이제 염증 물질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ESR, CRP라는 수치이고요. 굉장히 급성기의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염증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췌장염 같은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아밀레지, 라이페이지 검사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헬리코박터 검사 같은 경우는 요즘은 혈액에서도 보기도 하고, 실제로 위내시경을 하고 나서 헬리코박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간염 검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B형 간염, A형 간염, C형 간염에 대해서 이제 항체, 항원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매독 검사, 그리고 에이즈 검사, 다양한 감염증에 대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